차가운 happened? Are you 대리석 okay?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I don't know. It all happened so 하지만 fast.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경멸에 찬 눈빛이었다. 한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에는 값비싼 다즐링차 향기와 굴욕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 오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뜨거운 채 댄 듯 붉어진 손을 부여잡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세진의 남편 박현우의 등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아내인 세진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반복되어 온 지독한 연극이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진과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모두의 부러움 속에 결혼에 골인했다. 시어머니 최숙자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세진은 자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3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현우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대파되는 끔찍한 사고. 생사를 오가는 그를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간호사 오수연이 응급처치로 구해냈다. 그날 이후 오수연은 박씨 가문의 은인이자 성녀가 되었다. 현우는 자신을 구해준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 최숙자는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 수연을 친딸처럼 대하며 며느리인 세진을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넌 우리 현우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이 시어머니의 입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세진은 모든 것을 참았다. 남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고마움을 이해했기에. 하지만 수연의 선량한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한 칼날은 점차 세진의 삶을 옥죄어 왔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수연은 세진이 나온 찻잔을 들다가 실수로 자신의 손 위로 뜨거운 차를 쏟았다. 세진이 놀라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세진이 자신을 밀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에요, 현우 씨.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의 팔을 붙잡았다. 세진 언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니까 언니 탓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고발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척하며 세진을 완벽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현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연극의 관객이자 심판이 되어주었다. 무릎 꿇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당장 수연 씨에게 사과해. 세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대신 차가운 실망과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남편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그들의 사랑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미련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재가 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 사과의 말은 수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으로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처럼 춥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그 변화를 현우와 수연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와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순한 양의 목에 스스로 칼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심장 속에서 이제 곧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세진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이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턱은 단단했으며 눈빛은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고요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있는 박현우와 오수연,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번 쓱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2층의 부부 침실로 향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최숙자가 혀를 찼다. 현우 역시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용서를 빌거나 최소한 히스테리라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저 고요함은 폭풍전야처럼 오히려 불길했다. 몇 분 후 세진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눈물 젖은 손수건 대신 깔끔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로 그 서류철을 미끄러뜨렸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나는 당신의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서명이 필요해요, 박현우 씨. 세진의 말에 현우와 그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혼. 저 여자가 감히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고. 최숙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악을 썼다. 이혼 미쳤구나. 네가 우리 집안을 나가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길바닥에 나앉아 우리 아들에게 다시는 매달리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테냐. 현우 역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에게 이것은 세진의 마지막 가짜는 자존심 싸움처럼 보였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장 그 서류 치우지 못해. 하지만 세진은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현우만을 응시하며 자신의 조건을 차분하게 말했다. 내 조건은 단 하나예요. 아들 지민이 내 아들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세요. 그녀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물건을 보듯 무심하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 집을 포함한 당신 명의의 모든 재산. 나는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깨끗하게 끝내죠. 그녀의 제안에 현우와 최숙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탐욕스러운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까지 데리고 재산도 없이 제 발로 나가겠다고.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아내와 아들만 없으면 현우는 오수연과 재혼하여 완벽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최숙자는 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맺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며 입이 귀에 걸렸다. 좋아, 그렇게 해대. 최숙자가 아들을 재촉했다. 현우야, 저 년이 마음 바꾸기 전에 당장 서명해버려. 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사람처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했다. 세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 지민이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개와 옷가지를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았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다. 그녀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이었을까? 아니면 승리자의 마지막 동정이었을까? 잠깐,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가져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세진은 그의 손에 들린 돈 뭉치를 한번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미소였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돈은 나한테는 더러우니까. 그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위선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거절이었다. 세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8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도 마침표를 찍었다. 안에서는 현우가 모욕감에 휩싸여 씩씩거리면서도 이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에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세진의 아들과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며느리도 박현우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한 자기 자신 한세진이었다. 그녀의 앞길은 불투명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지난 8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처절한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박씨 가문을 나선 세진의 손에 들린 것은 아들 지민의 작은 손과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그게 다였다. 그녀는 일단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아들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지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아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으로. 그녀가 애써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교차로 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 비명을 지르며 그들이 서 있는 횡단보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자동차 경적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진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마침내 끝나는 것인가. 꽝!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닿아야 할 끔찍한 충격은 없었다. 그녀가 떨리는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검은색의 육중한 세단 한 대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그녀와 트럭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세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 희생 덕분에 그녀와 아들은 목숨을 건졌다. 찌그러진 차문이 힘겹게 열리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넘어져 있는 세진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던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세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안부 인사가 아닌 경악에 찬 탄성이었다. 세진은 혼란스러웠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년 전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불꽃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7년 전 한겨울의 폐창고. 젊은 시절의 강태민은 경쟁사의 비열한 함정에 빠져 화염에 휩싸인 창고 안에 갇혀 있었다. 자욱한 유독가스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얼굴이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두려움 없이 자신을 이끌던 한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건물 구조에 익숙한 듯 그를 데리고 기적적으로 불길 속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며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헤어졌다. 그는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강태민은 수년간 자신을 구해준 그 용감한 여자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유일한 여자였다. 자자아자건. 태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드디어 세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며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세진과 지민을 자신의 차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차가 출발하고 그는 세진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천마그룹의 회장 강태민이라고 하오. 그는 그녀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린 아들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린 여자.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한세진 씨.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나는 그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머물 안전한 거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녀가 원한다면 천마그룹에서 그녀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주겠다고 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한 남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소. 과거는 모두 잊고 내 옆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세진은 혼란스러웠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동아줄 중 하나가. 그녀는 망설이었다. 하지만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 지민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세진과 지민은 태민이 마련해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지민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세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박씨 가문의 저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 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천마그룹이라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그녀의 외로운 복수극은 이제 거대한 전쟁에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인생 2막이 그렇게 예고 없이 그리고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한세진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강태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한 실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천마그룹의 핵심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천마그룹의 베테랑 임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낡은 앞치마 대신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신감과 지성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변신은 일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아들 지민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였다. 그녀는 매일 저녁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고 주말이면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동안 박현우의 세상은 서서히 균열하고 있었다. 박씨 가문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는 세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조종사를 잃어버린 비행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언과 정부력이 없자 경영 천재로 불리던 현우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결정들은 번번이 빗나갔고 회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놓치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집안의 분위기도 삭막해졌다. 시어머니 최숙자는 더 이상 명품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모든 불만을 오수연에게 쏟아냈다. 너는 얼굴만 예뻤지 우리 현우한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세진이 그녀는 살림이라도 잘했지. 현우 역시 수연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위안을 얻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준 천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려는 또 다른 짐일 뿐이었다. 그들의 회사가 마지막으로 사활을 건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송도 바이오 콤플렉스 신축 사업 입찰이었다. 이것마저 놓치면 회사는 부도를 면하기 어려웠다. 현우는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천마그룹의 작전실에서 세진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현우 씨는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죠. 세진이 태민 앞에서 현우의 전략을 분석했다. 그는 분명 파격적인 저가 입찰과 당이 공사기간을 내세울 겁니다. 우리는 그의 허를 찌를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성 그리고 기술력으로요. 그녀는 현우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대항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전 남편의 약점을 이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침내 입찰 결과 발표일, 현우는 오수연과 함께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서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발표된 최종 사업자는 예상을 깨고 천마그룹이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는 대체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발표회장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행사장 입구로 여러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가장 앞선 차의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내렸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차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한세진이었다. 그녀는 눈부신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인 강태민의 옆에 서 있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한 쌍의 흙과 백의 기사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왕과 여왕 같았다.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 자신이 쫓아낸 초라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 그녀가 어떻게 저 남자의 옆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인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폭발했다. 무릎 꿇고 사죄하던 그녀의 모습, 더러운 돈이라며 자신의 돈을 거부하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지금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빛나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걷어찬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보석이었는지를. 그의 얼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실수를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후회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박현우를 성공적으로 무너뜨렸지만 한세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3년 전 남편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빗길의 교통사고였다. 너무나도 완벽한 우연이었어요. 천마그룹의 작전실 거대한 스크린에 3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이 떠 있었다. 세진이 강태민을 보며 말했다. 간호사였던 오수연이 마침 그 한적한 국도를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마침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치인 현우 씨를 발견하고 마침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강태민 역시 동의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조사팀을 붙였소. 그 사고 처음부터 다시 전부 파헤쳐볼 생각이야. 천마그룹의 조사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먼저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을 재검토했다. 기록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고로 황급히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찾아내 그가 사건 종결 직후 거액의 빚을 청산하고 경찰직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누군가 사건을 덮기 위해 그를 매수한 것이 분명했다. 다음 목표는 사고 차량이었다. 3년 전 폐차 처리되었을 그 차를 조사팀은 전국의 폐차장을 이 잡듯 뒤진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고물상 구석에서 찾아냈다. 차체는 엿가락처럼 휘어 있었지만 블랙박스는 기적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의 몇 분만을 담고 있었다. 빗길을 달리는 현우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그의 비명소리. 하지만 영상 분석팀은 그 짧은 영상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직전 현우의 차 뒤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따라오던 수상한 검은색 차량 한 대. 그리고 사고가 나자마자 그 차에서 내린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현장을 지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사고 당일 현우의 차를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정비사였다. 그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일하던 정비소를 그만두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찾아내. 태민이 짧게 명령했다. 며칠 뒤 조사팀은 남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이름을 바꾸고 낚시꾼으로 살아가던 그 정비사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가족에게 매달 거액의 돈이 오수연의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되고 있다는 증거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은 소름 끼치는 한편의 범죄 시나리오였다. 어두운 취조실. 정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수연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다발을 주면서 박현우 씨의 차 브레이크 호스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고속으로 빗길을 달리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도록요. 자신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줄 거라고.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전 그냥 돈이 필요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오수연 그녀는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원자를 가장한 악마였다. 그녀는 현우의 목숨을 담보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3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의 순수한 얼굴 뒤에는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작전실로 돌아온 세진과 태민은 정비사의 자백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세진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런 추악한 연극의 조연으로 놀아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혀 왔던 것이다. 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제 저 여자를 심판할 시간이군. 네.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요. 그녀는 이제 오수연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기를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녀의 가면을 만천하 앞에서 벗겨낼 생각이었다. 한세진과 강태민의 동맹이 굳건해지는 동안 박현우는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세상은 이제 그를 비웃고 경멸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인터넷에 떠도는 세진과 태민의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 천마그룹 강태민 회장과 한세진 실장 환상의 파트너십으로 업계 주목. 세기의 커플 탄생 예감. 공식 석상에 나란히 등장. 기사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세진은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현우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후회와 자기 연민이 뒤섞여 끔찍한 망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배신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세진의 탓으로 돌렸다. 그래, 모든 게 설명돼.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배신했던 거야. 나를 발판 삼아 강태민 그놈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은 전부 연기였어.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에게 속았다고. 그 망상은 점차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술에 취해 세진이 사는 펜트하우스 주변을 매일 밤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태민의 차를 타고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그날 밤도 그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세진이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혼자 차에서 내리자 그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술과 분노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세진은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우린 이미 끝난 사이예요. 할 얘기 없습니다. 끝나, 뭐가 끝나. 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결국 강태민 그놈 때문이었어. 처음부터 나를 배신하고 그놈과 붙어먹을 생각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였어.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편집증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세진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후회가 아닌 자기 기만에 빠진 남자의 공허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아직도 변한 게 없군요, 박현우 씨.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항상 모든 걸 남 탓만 하죠. 당신의 실패는 내 탓도 강태민 회장 탓도 아니에요.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약한 의지 탓이지. 그녀의 냉정한 지적에 현우는 이성을 잃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가 그녀에게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내 사람에게서 손 떼시지. 어둠 속에서 육중한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강태민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오늘 밤 세진에게 줄 서류가 있어 직접 이곳까지 온 참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의 존재감은 술에 취한 현우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태민은 현우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 자연스럽게 세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명백한 소유의 표시였다. 이만 가보시죠. 더 이상 제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민의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태민의 품에 안겨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세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감히 손댈 수도 없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완벽한 그림 앞에서 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태민에게 달려들었다. 한세진, 넌 내 여자야, 내 거라고. 하지만 그의 주먹은 태민에게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나타난 경호원의 손에 가로막혔다. 그는 힘없이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태민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세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홀로 남겨진 현우는 멀어져 가는 차의 붉은 테일램프를 보며 절규했다. 그의 후회는 이제 끔찍한 질투와 파괴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그의 눈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려는 자의 위험하고도 공허한 광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리려는 위험한 조커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세진과 강태민은 오수연이라는 악마를 심판하기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무대는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의 거짓된 영광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곳이어야만 했다. 며칠 뒤 서울 재계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특별상인 시민영웅상이 신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상자로 3년 전 빗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진성그룹 박현우 회장의 목숨을 구한 간호사 오수연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모든 것은 시상식의 최대 후원사인 천마그룹의 회장 강태민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수연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그녀에게 이 상은 단순히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박현우의 인생에 끼어들었던 모든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면죄부이자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화려한 입장권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상식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 레드카펫 위로 대한민국의 모든 명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수연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박현우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장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마침내 시민 영웅상 시상 차례가 되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3년 전 사고를 재구성한 감동적인 헌정 영상이 흘러나왔다. 오수연의 영웅적인 행위를 칭송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상자 오수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수연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상패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그저 의로운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그녀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읊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 헌정 영상이 나오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치직 하는 소음과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취조실을 배경으로 초췌한 얼굴의 한 중년 남자였다. 3년 전 현우의 차를 정비했던 바로 그 정비사였다. 그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고요한 시상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수연,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다발을 주면서 박현우 씨의 차 브레이크 호스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시상식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화면 속의 정비사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가 어떻게 사고를 계획했는지, 어떻게 뒤를 쫓아가 그를 구해주는 연기를 했는지, 그녀의 완벽했던 영웅담이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제어,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오수연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그녀의 천사 같던 가면이 만천하 앞에서 산산조각 나 벗겨주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악마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현우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지난 3년간 그가 신처럼 숭배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빚을 갚으려 했던 여인. 그녀는 은인이 아니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자였다. 그가 느꼈던 모든 고마움과 죄책감은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의 굳건했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그 무엇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감과 텅 빈 절망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시상식장의 모든 문이 닫히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무대 위에서 발악하고 있는 오수연에게로 향했다. 시상식장 2층의 프라이빗 룸. 한세진과 강태민은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통쾌함이 아닌 그저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듯한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만이 떠올라 있었다. 경찰들이 울부짖는 오수연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가장 큰 복수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경영인 대상 시상식의 밤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천사로 위장했던 악녀 오수연의 몰락은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 한 면을 장식했다. 그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그로 인해 빚어진 박씨 가문의 비극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차가운 유치장 안, 오수연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값싼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지워져 초라하고 낯설었다. 형사가 내민 정비사의 자백 영상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치고 울부짖고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차가운 증거 앞에서 그녀의 저항은 공허할 뿐이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의 몰락은 박씨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오수연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박현우의 건설사는 치명타를 입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모든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 며칠 뒤 평창동의 대저택에는 법원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 위로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시어머니 최숙자는 자신의 밍크코트를 부둥켜 안고 발악했지만 집행관들은 그녀를 냉정하게 집 밖으로 끌어냈다. 한때 강남 사모님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곰팡내 나는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나야 했다. 평생 남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녀는 이제 생계를 위해 동네 식당에 나가 허드레시를 해야만 했다. 손님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멸시를 이제는 자신이 온몸으로 돌려받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리고 박현우,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3년 전 오수연이라는 악마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듯 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낡은 영상들을 보았다. 세진과 함께 웃고 있던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 아들, 지민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의 영상. 그 영상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부신 행복을 가졌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제 발로 걷어찼는지를 깨달았다. 후회는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유령처럼 초췌하고 텅 비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은 배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마지막 남은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더 이상 남편으로서도 파트너로서도 아닌 한 명의 죄인으로서 그녀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기 위해. 그것이 그가 자신의 망가진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일이었다. 박현우는 며칠 동안 서울 거리를 헤맸다.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시골로 내려가 그와의 연락을 끊었고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들 지민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그는 전 비서에게서 한세진이 가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그 공원에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복수를 하려는 것도 재결합을 요구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며칠을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지새웠을까? 마침내 그의 눈에 익숙한 두 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세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아들 지민이는 그새 훌쩍 자라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네를 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지옥 속에 사는 현우에게는 너무나도 눈부셔서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민이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놀라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킨 뒤 현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 앞으로 다가가 쿵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공원에서 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이리 오나요? 남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날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처절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배신했고 아들을 버렸고 당신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짓밟았소. 당신이 내게 주었던 모든 진심을 나는 내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소. 나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소.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렸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소. 나를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겠소. 그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녀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세진은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경멸이 시간과 함께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남편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한심하고도 불쌍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네에 앉아 아빠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들 지민이를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증오의 사슬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대물림해 줄 수는 없었다. 이레오나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아마 평생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 아들의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며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놓아줌이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한때 내 아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에 대한 나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명함에는 천마그룹의 지방자회사 중 하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 가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고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는 세진과 지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야 할 속죄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세진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더 이상 증오가 아닌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떠나가는 순간이었다. 2년 후 서울, 봄 햇살이 가득한 주말 아침 한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남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은
이제 훌쩍 자라 초등학생이 된 아들 지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인 천마그룹의 회장이자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강태민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진짜 가족 같았다. 우 아저씨, 최고 아빠보다 더 잘 만들어요. 지민이가 태민을 향해 엄지를 치켜쓰자 태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며 세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행복이 차올랐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박현우가 보내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작은 자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세진이 보내준 아들 지민이의 학교 사진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한 서툰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진은 그의 평화를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세진 씨, 오늘 저와 함께 가볼 곳이 있어. 레고를 완성한 태민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그녀와 지민이를 데려간 곳은 최근 서울에 새로 문을 연 아름다운 현대 미술관이었다. 미술관은 낡은 공장지대를 개조하여 만들었는데 과거의 흔적과 현대적인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세진은 미술관을 둘러보는 내내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미술관 중앙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트리움에 다다랐을 때 태민이 멈춰 서서 말했다. 기억나시오, 이 장소. 세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7년 전 당신이 나를 구해준 바로 그 폐창고 자리요. 세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럼 이 미술관은 잿더미가 된 과거를 나는 당신과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로 다시 만들고 싶었어. 절망의 장소를 희망과 창조의 공간으로. 그는 그 말을 마치고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세진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었고 내 인생의 동반자였으며 나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와 당신이 홀로 견뎌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나는 내 남은 평생을 바쳐 위로하고 보답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눈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지민이가 품에 숨기고 있던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엄마에게 안겨주었다. 엄마, 아저씨랑 결혼해 주세요. 그럼 맨날 레고같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귀여운 응원에 세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눈부신 행복에 대한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햇살 가득한 아트리움에 울려 퍼졌다. 전생의 남편이 주었던 거짓된 다이아몬드는 그녀에게 지옥을 선물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진실한 사랑의 반지는 그녀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파멸의 쾌감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과 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눈부신 내일이었다.